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은 다 드렸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과장님한테도 질문들이 여러 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질문은 질문, 지금은 안 하시는 지금 건가요? 말해도 될까요? 아,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 저는 뭐 연구 좀 퀄리티가 높은 하이 클래스 그런 연구보다는 그냥 소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혼자 1인 기업으로 설계도 하고 기계 가공도 하고 전기 제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수학이란 부분이 저한테는 요새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거칠애라도 잘은 몰라도 한 번씩은 밟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건지 확실히 이해해서 넘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공학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깊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세부적보다는 범용성 있게 더 다루고 싶은데 이런 계획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좀 저보다 많이 배우신 학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될지, 커리큘럼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창업에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제가 창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사실 조언을 드릴 만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창업을 목표로 하는데 내가 기술적인 내용, 특히 뭐 공학적인 베이스나 뭐 수학적인 베이스나 이걸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네, 그 창업을 했을 때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술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이랑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가지고 가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나는 정말 기술만 가지고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사업의 형태를 갖출 것인지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업의 형태를 갖춘다면은 그 사업 그 부분까지 혼자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나는 기술 파트를 맡고 그다음에 뭐 영업이나 그런 쪽을 둘 뭐 동업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네, 동업자를 둘 것인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공학적인 베이스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수학도 아주 편한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알면 좋지. 라는 말, 되게 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꼭 알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뭐 이미 느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학부에서 배우는 여러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무에,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그 바탕이 되는 지식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으로 무언가 내가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구조 설계를 하든, 아니면 뭐 연료체 설계를 하든, 그러니까 열 전달 관련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이 될 거냐면은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네, 유한요소 해석 또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이라는 것으로 네, 귀결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유한요소 해석 그 유한요소 해석도 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NC수도 있고 N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법을 배워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기술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음, 것들 배우기도 굉장히 빠듯할 텐데, 네, 네, 빠듯할 텐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뭐 영업까지 한다. 물론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걸 다 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역할을 나눌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도 많고, 솔직히 안 되는 걸 저도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저는 입학할 당시만 해도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3D 모델링 설계하는 툴에서도 시뮬레이션이나 플로우 시뮬레이션, 뭐 연력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학업을 하다 보니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본도 모르는데 그것만 다룬다고 또 애초에 제가 변수를 못 넣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역학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기본이 안 쌓인 채로 3D 툴로 해석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그게 자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모래성이라는 느낌이 좀 지금 세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석 시뮬레이션은 함부로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애초에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은 네,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냥 뭐 유튜브나 책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말, 그러니까요. 조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유튜브나 책으로 보고 따라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기분이 딱 그거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렇게 좀, 그래도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주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접해보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탁 벽이 언젠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현재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학업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시야가 이제 생겨버리니까 그 시야를 조금 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지도 깨닫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고, 그다음에 좀 직책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약간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좋냐면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일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는 게 회사에 또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걸 더 의미 있게 하려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좀 연습이랄까? 습관? 그런 것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보다는 좀 본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마인드가 좀 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이버 대학교도 입학하였고 이제 좀 졸업을 앞두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죠. 주변에서는 이상하게만 보니까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직도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있다가 이제 설계로도 아예 사무직 쪽으로 넘겼으니까 경력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뭐 달갑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대학교를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실무를 계속하면 되지 왜 이론을 굳이 알려고 하느냐 시간이 조금 아깝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걷는 길이 맞는 건지가
되게 궁금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이고, 조금 연장자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힘을 내면 되는 건지, 그냥 이런 것들이 좀 궁금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계속 의심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너가 할 수 있겠어? 남들은 다 하지 말라는데. 그리고 앞으로 공부가 하다 보니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업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일정한 경지에는 오를 수가 있는 건지, 그냥 하다 보면 오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해야지 오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으니까 철학적인 대답을 드려보자면은 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그리고 어쨌든 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까 뭐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내가 가는 게 길이에요. 남들이 뭐라건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게 내 주위에 피해를 안 주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만 있으면 내가 가면은 그게 길이죠. 과장님은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고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도 사실 이직을 많이 했어요. 이직을 많이 하고 정말 그 뭐랄까 그 대책 없이 퇴사를 한 경험도 있었고 대책 없이 퇴사했을 때 제가 3개월 동안 집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아, 사람 몇 개월 쉰다고 큰일 안 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사장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얘기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몇 개월 쉰다고 큰일 안 나는구나. 그리고 궁금한 게, 대신 네. 네, 네. 아, 아, 먼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 과장님은, 네. 대신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죠. 그때 그 덕분에. 학과장님은 여가 시간에 공부를 하신다고 그 수학의 즐거움 그때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궁금했던 게 학과장님은 공부가 재미있으신 거예요? 공부가 어,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못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공부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말 일하기 싫을 때, 일이 재미없을 때가 많잖아요. 네. 일하기 싫을 때, 약간 도피처 같은 성격으로 저는 그 문제를 풀어요. 왜냐면, 일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것에 많은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내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에 있는 문제는 어쨌든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맞춰가는 과정이 약간 퍼즐 맞추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저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공부에 재밌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면은 뭐냐면, 아까 슬쩍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 뭔가 그 학문의 경지에 다다르려면은 계속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공부하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궁금하다. 그, 뭐랄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전, 맞습니다. 저는 요즘 사실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내가 어떤 학문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책을 덮고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책이 전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저는 책이 아직 있는 네, 책을 보고 책을 덮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책만 계속 보고 있으면 자꾸 무슨 네, 생각에 빠지기 쉽냐면은 이 책이 전부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에 꼭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공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책 한 권이 있어서 이게 전부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 뭐랄까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레벨은 이 책을 오히려 덮어버리고 자기가 이 책에서 얻은 것들을 내 스스로 좀 소화하면서 내 내면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것으로.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은 이걸 내가 누군가한테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제로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내가 만약에 이걸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가르치려면은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이해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 이걸 이해한 게 맞나? 그냥 책 여러 번 봐서는 내가 정말 이걸 이해한 게 맞나?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오히려 내가 정말 이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네, 있어요. 네. 누구나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은 그거예요. 오히려 책을 딱 덮고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약간 빠져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공부한 것, 내가 오늘 영상을 봐서 공부한 것, 또는 내가 책에서 공부한 것.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새로운 정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도대체? 라는 본질적인 좀 고민을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짧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소위 말하자면은 나만의 세계관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연습이랄까? 그런 걸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익숙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업무적인 능력도 보면은, 하다 보면은 조금 스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무적인 능력이 조금 숙련도가 올라가잖아요. 공부도 이렇게 같이 비유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업무로 따지면 특정 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 가지를 잘하더라고요. 업무적인 능력을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일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일을 조금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공부를 여기다 비유하면 되는 건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냥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아마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본질을 보고 책을 덮고 생각을 해서 자기 것만으로 풀어나가는 그 말씀이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결이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방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많이 달라요? 공부는 사실 많은 부분이 달라요. 다른 건 맞아요. 다른 건 맞는데,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잘 좀 못하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없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냐면,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키는 것만 한다는 얘기는 정말 기계적으로 인풋이 있으니 아웃풋이 있고, 인풋 그 이상의 아웃풋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켰으니까 한다 말고 이 사람이 이걸 왜 시켰을까? 또는 플러스 그리고 나는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네.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의 발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회사의 그 회사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저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시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딱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시켜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뭐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그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업이라고 할까요? 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 사실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답은 없어요. 인생에.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누군가 하기 싫은데 누군가 시켜서 하면 안 되잖아요. 수학 공부 그 우리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냐?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냐? 뭐 일반인이 뭐 수학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몰라도 돼요. 세상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싶다는 존재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저는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이게 하고 싶으면 이걸 하는 거고, 저게 하고 싶으면 저걸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옳은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큰일 나.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정말로. 어떻게 마- 질문이 꼬리를 물고 굉장히 답변이 길어졌는데, 네. 뭐,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네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길이니까 제가 꾸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냥 계속 걸어 나가는 게 제 길을 만들고 그런 부분이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는 안 좋게만 바라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 보니까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 또 있으세요? 제가 지금은 생각을 좀 많이 해놨는데 질문을 바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나름 이해가 많이 되었고 그냥 제 내면이 조금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속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질문이 이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주위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얘기를 주위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그런 것에 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주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본인 내면의 목소리에 좀 귀를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하고 싶으신 일, 뭐, 그게 사업이 됐든 학업이 됐든 뭐가 됐든 꼭 꾸준히 잘 하셔서 나중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 재학생이신 홍승찬 학우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학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